안녕. 자, 지난번에 내가 너희들 봤던 테스트에서 유쿤에 대한 문제 있지? 교동 최씨 가문의 유쿤에 대한 문제. 요거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너희가 이 정도까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우리가 모두 예상을 못했던 문제라고 했잖아. 지금 너희의 오답률이 전체 오답률이 58%야. 그런데 상위 30%의 오답률도 무려 25%나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희가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선생님 상위 30%가 25% 틀렸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틀린 겁니까? 이 문제의 난이도에 비하면 그래. 사실 이 문제를 낼 때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 읽어둬라 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낸 거지, 이걸 너희가 틀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국어적인 부분의 이해가 약간 떨어진다는 소리야. 솔직하게.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문제 26번 한번 보자. 경주 교동 최씨 가문의 유쿤이다. 유쿤에서 추론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뜻이니? 공부는 해라. 아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교양적인 부분의 소양, 학문적인 부분의 소양은 갖춰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무슨 뜻이야? 검증받은 객관적인 지식, 지혜, 이런 것들, 교양적인 부분은 취득을 해야 되지만 너무 권력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아라. 태양에 가까이 가봤자 타 죽는 일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나치게 권력 가까이 가서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뭐 이런 취지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요거는 마냥 밑줄 긋고 이와 같은 부분 오늘날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써야 되겠지 너희가.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문장 안에도 나중에 아래쪽에 보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지문 5번에 나오잖아. 그치?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너한테 지금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야. 만석까진 가져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엄청난 재산이야. 그러니까 네 노력해서 네 능력껏 얼마든지 사유재산 모으고 가져라. 다만 만석 이상이 되는 거. 자, 이제 너는 충분히 가질 만큼 가졌잖아. 없는 사람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네가 사회에다 환원하고 기부하고 내놔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사회적 공헌과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무슨 뜻이야? 흉년이 들었네? 자, 일반적인 백성들이 너무 살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너는 돈이 많아. 너는 교동 최부자네 집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기회에 아싸, 다른 사람들이 전부 삶이 어려워졌구나. 흉년이구나. 이제 저것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땅을 싼 값에, 헐값에 팔라고 내놓겠지? 그걸 홀라당 사야지.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 결국 무슨 얘기니? 그래, 돈 버는 거 좋다만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 벌지 말아라. 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 지금 가까스로 늪에 빠진 사람이 머리만 내놓고 숨만 쉬고 있는데 점점 빠지고 있는데 그걸 네가 밟고 지나가는 행동 따위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네가 가져야 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 도덕적 역량에 대한 부분, 이것도 좀 생각해라.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 짓밟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흉년의 땅을 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버는 게 돈은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 다음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자, 과객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직접적으로 나랑 연관이 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나랑 인연을 맺을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 과객에게조차도 후하게 대하라는 건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람은 모두 귀한 존재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객이 지나가면서 이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른 동네에 전파할 거고, 그런 기왕이면 이 이야기가 훈훈하고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 미담이라면 우리 동네 이미지 업되니까 좋고, 우리 가문, 그래 가문 정말 홍보 잘 되니까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마을에서까지 알게 되면 그들도 또 그렇게 행동을 할 테니까 그것 또한 좋은 거잖아.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지. 자, 그 다음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야. 자, 나는 교동 최부자야. 나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넘쳐나는 재산이 있지. 그런데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전달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교동 최부자가 알고 있는 거네. 그 다음 시집온 며느리에게는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자, 이거 며느리 학대일까?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어머 웬일이야, 지들은 교동 최부자인데 다 비단 옷 입으면서 며느리한테만 무명옷을 입혀서 3년이나 이렇게 사람을 개고생시켰다. 이거는 학대다. 이러면 곤란해. 자, 며느리에게 이 경우에 3년간 시집 오자마자 3년이야. 무명옷을 입혔다. 진짜 뜻은 뭘까? 우리 가문의 가풍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3년간의 무명옷. 그 의미는 뭐지? 내가 며느리야. 새로 시집을 가. 어머, 교동 최부자네 집이래. 그냥 가기만 하면 매일매일 샤넬 핸드백 사고 막 다이아 반지 사고 오늘도 내일도 아줌마 막 이렇게 아줌마 부려먹고 이렇게 살 줄 알고 갔을지도 모르네. 그런데 시집 가봤더니 자,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해야 돼. 흉년에 다른 사람의 재산 탐하지 않아.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도 겸손의 미덕을 배워. 자, 거친 옷을 입고 사치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공헌하는 그런 삶. 바로 교동 최부자의 삶을 익혀보아라 라는 뜻에서 시집 오자마자 새며느리에게 3년 동안 사람이 몸으로 하는 것들을 마음가짐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건 좀 더 수월하니까 그래서 무명옷을 입게 한 거지.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너희가 충분히 예상해낼 수 있고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잖아. 자, 이럴 경우에 아래에 있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도덕적 실천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대단히 도덕적이네, 굉장히 다른 사람 배려하네, 이타적이네, 사회 공헌을 생각하네, 그런 삶이 더 행복하니까. 이건 정확히 맞는 말. 자, 그 다음 2번. 경제적 안정과 만족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니? 만석 이상의 재산을 늘리지 마라. 만석까진 벌어야지. 최부자도 먹고 살아야지. 그치? 그리고 일단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당연하지만 내가 부자가 돼야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한테도 기부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2번 경제적인 안정과 만족은 어느 정도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되지.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나왔잖아. 만석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라. 만석까지는 벌어라. 이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야. 자, 그 다음 3번. 개별 구성원의 도덕적 행동은 사회 전체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기부하고 배려하고 굶는 사람 없게 하고 하라고 했잖아. 맞는 얘기네. 그 다음 4번.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인 행복이 아니니까 흉년의 땅을 늘리지 말라고 했겠지. 맞는 말. 자, 그 다음 5번.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회 전체 행복지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고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고 만석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라고 한 거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도 하나 쓸 줄 알도록 암기해놔야 되겠네. 자, 내가 문장 맨 처음, 문제 맨 처음 도입할 때 이런 말 했었지? 얘들아,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국어적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내 말이 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통합사회 한국사에서 지식이 늘어나면 특히 국어, 비문학이라든지 또는 영어 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읽기 능력, 배경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점수가 따라서 올라가거든. 자, 이 경우에 사실 유쿠는 이게 뭐 대단히 막 통합사회에 나와 있는 암기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에 나와 있는 암기 내용도 아니야, 분명하게. 그런데 어떠니 유쿤을 분석하다 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읽어내게 되고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사회적 지식하고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고르게 됐잖아. 자, 이런 문제는 지문만 똘똘하게 읽어도 뭐 특별히 전문적인 걸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결국 뭐니? 1. 쫄지 말고 2. 꼼꼼하게 지문을 읽어서 3.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 답이 나온다더라 라는 거. 자, 26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네. 다음 문제에서 다시 만날게.